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먼저 토트넘이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시작했던 이번 경기, 본머스와 루턴타운의 경기는 루턴타운의 주장 로키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연기됐고 재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2대0으로 승리, 맨체스터 시티는 클럽 월드컵 참가를 앞두고 치렀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최근 6차례 리그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풀럼의 3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에버튼이 번리 원정에서 2대0 승리 후 또 한 번 돌풍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아스널은 브라이튼에 2대0으로 이겼고,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주고도 결국에는 2대1 역전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와 재계약을 발표한 가운데 아쉽게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7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꼽혔던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현재 순위 리버풀이 맨유를 꺾지 못하면서 아스널이 승점 39점으로 1위로 치고 올라왔고, 리버풀이 승점 38점으로 2위, 에스턴 빌라도 38점인데 골득실차 우위로 리버풀이 2위를 지켰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34점으로 4위, 토트넘이 33점으로 5위, 선두권 경쟁, 상위권 경쟁의 승점 차이가 조밀하고요. 6위 뉴캐슬이 29점, 7위 맨유가 28점입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 다른 팀들이 함께 부진해주면서 2연승을 통해서 다시금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치고 다치고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 누구보다 꾸준하게 또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주면서 노팅엄전에는 팀이 기록한 2골을 모두 만들어냈던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쿨루셉스키 선수가 메디슨이 빠진 10번 미드필더의 역할로서 각광받고 있고, 이러한 활약들이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디 애슬레틱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지금 영국 현재 최고의 축구 해설가로 활약 중인 게리 네빌이 쿨루셉스키가 앞으로 1억 파운드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러면서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너무나 즐겁게 보고 있고,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숨은 발언을 했던 것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쿨루셉스키에 대한 발언들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특집 기사 안에 숨겨져 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발언까지 쿨루셉스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네빌이 스카이 스포츠 특집 프로그램에서 쿨루셉스키가 최소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를 호가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칭찬했는데요. 히샬리송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또 매터너의 실수로 인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압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수였는데 토트넘의 두 번째 쐐기골을 기록하면서 10번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즐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게리 네빌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나 보기 좋고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와중에 쿨루셉스키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소개합니다. 우선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공식 선정한 노팅엄전 경기 최우수 선수는 쿨루셉스키였고, 쿨루셉스키와 스카이 스포츠가 별도의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게리 네빌은 쿨루셉스키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의 몸값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10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불리는 10번 포지션의 다른 선수들처럼 쿨루셉스키가 뒷발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유형의 선수는 매우 드뭅니다. 즉 드문 기술을 갖고 있다. 등진 채 공을 지키고 돌아서서 상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선수. 사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9번 공격수를 볼 때도 등지는 것까지만 해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돌아설 수 있으면 더 하이 클래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10번 자리에서의 창의성과 홀딩 능력과 전개력을 갖춘 것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5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할 수 있었던 선수에서 10번 포지션까지 소화하면서 쿨루셉스키가 정말로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다. 8천만 파운드 또는 1억 파운드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그 정도의 선수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은 잠재력만 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게리 네빌이 말해요. 저는 쿨루셉스키가 더욱더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하면서, 제임스 메디슨이 부상에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메디슨이 자신의 자리를 쿨루셉스키로부터 찾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즉 쿨루셉스키가 지금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것인데, 지금의 활약을 보자면 메디슨이 돌아와도 쿨루셉스키를 쓰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최근의 활약이 얼마나 좋은지 소파스코어의 평점 기준으로 보면, 일단 노팅엄전의 1골 1도움, 팀이 기록한 2대0 승리의 모든 골을 만들어내면서 8.9점, 올 시즌 개인 최고
평점을 기록했었고, 앞서서 뉴캐슬과의 4대1 승리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7.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맨시티 원정 당시 3대3으로 비길 때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7.8점이었고, 최근 치른 경기들 꾸준히 이제 7점 이상 8점까지 이제 평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역할의 변화죠. 사실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왼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것이 거의 원툴에 가까웠던, 물론 이제 압박도 해주고 많이 뛰어주고 공을 운반해주는 역할들, 상대 한두 명을 이제 풀어주고 압박을 자신 쪽으로 몰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클루세스키의 전형적인 장점이었는데, 말씀드린 이 메디슨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셀소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로 배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른발을 잘 쓰지 못해서 생겼던 타이밍의 문제, 쉽게 읽히는 패턴의 문제까지 해결해내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장점들을 더 많이 발산할 수 있다. 역시 이것이 감독의 효과이기도 한데요. 클루세스키 본인도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10번 역할, 그게 저의 포지션입니다.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는 항상 중앙에서 뛰어왔고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파르마로 가서 첫 시즌에 제가 오른쪽 윙어로 배치가 됐고, 그 뒤로 사실 포지션을 바꾼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또 자유롭게 뛰는 걸 좋아합니다. 평생 모든 포지션을 뛰어왔기 때문에 또 포지션을 바꾸고 이동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 맡게 된 최근의 10번 역할이 낯선 것도 아니고 또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토트넘에서의 올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는 훈련 세션이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훈련이 정말 재미있고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축구를 꼽으라고 하자면 바로 이런 축구입니다. 공격하고 많은 것들을 결합하고 또 매우 재미있는 훈련 세션을 하고 항상 높은 곳에서 골을 노리고 또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고 목표로 하는 경기죠. 우리는 지기 위해 뛰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뜁니다. 훈련 중에도 많은 경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또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신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레드카드가 나왔죠. 이 거친 그라운드 노팅엄 원정에서 25분 동안 또 초반에는 골을 넣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또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일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축구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클루세스키 선수가 아직 우리 팀이 만들어지는 중이긴 하지만 축구의 방향성과 축구 플레이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 최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준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계속 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한 것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이 주목한 기록들이 이제 클루세스키 선수가 토트넘에서 베르바토프, 손흥민, 해리케인에 이어 역대 4번째로 2차례 원정 경기에서 연속으로 골과 도움을 모두 올린 선수가 됐고, 또 클루세스키 선수가 2022년 2월에 토트넘에 이적한 이후 이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4개에서 총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로 보더라도 굉장히 생산적이다. 같은 기간 동안 모하메드 살라가 23개 어시스트, 케빈 더브라이너가 22개, 아스날의 사카가 20개, 레스터시티 시절을 포함해서 메디슨이 19개거든요. 즉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본인이 출전한 기간으로만 산정한다면 클루세스키의 어시스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게리 네빌도 사실 이제 클루세스키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토트넘 전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뭐 많이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 노팅엄이 거칠게 또 많이 대항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흥미진진한 축구를 선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부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게리 네빌은 자신의 축구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제 경기로 구현해내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을 칭찬하면서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발언 전체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독들이 클럽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 선수들에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기간에 해낸 일은 놀랍습니다. 플레이의 아이디어를 실제 경기로 구현해냈을 뿐 아니라 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사실 축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선수들을 특정 포지션에 배치하고 또 시계처럼 탁탁탁 작동하게 만들려면 감독들은 몇 달 동안이 걸릴 수도 있고 40에서 50경기 내지 두세 시즌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처음 몇 시즌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1, 2년 안에 어쩌면 우리는 계약 기간이 끝날 과르디올라 감독을 잃게 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입장으로 보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축구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즉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떠난 이후 후계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원할 정도의 지금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토트넘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만약 올 시즌에 4위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축구 선수를 그만둔 이후 10년 만에 본 최고의 축구를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요즘 경기를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항상 그렇던 건 아닙니다. 토트넘은 뒤에서 많이 달려들고 헌신하지만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기도 하죠. 상대편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항상 만들어낼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통제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규율의 문제인데요. 선수들이 때때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메로의 퇴장 문제도 있지만 이번 노팅엄과의 경기에 또 비수마가 퇴장을 당했고 우도기가 5번째 경고를 받아서 또 징계를 받는 등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서 이제 플레이 외적인 부분들이 토트넘의 상승세에 제동을 자체적으로 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인 게 바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벤 데이비스 선수라고 게리 네빌이 설명을 합니다. 최근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 또 눈에 띄는 그런 골을 포인트를 만든 선수들에 대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까 게리 네빌이 딱 얘기하는데요. 토트넘 팀에서 진정한 컴포저, 평정심을 가진 선수는 벤 데이비스 선수와 손흥민 선수뿐입니다. 토트넘의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저 선수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뭔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만이 그의 예외로서 토트넘을 끌고 가고 토트넘이 보이고 있는 좋은 축구와 또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 선수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정감을 바탕으로 쿠루세스키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쿠루세스키 선수가 뭐 이제 혼자 슈팅을 많이 때린다. 약간 왜곡된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수가 조금은 이제 각도의 문제 때문에 패스 타이밍이 늦은 것 그리고 실제적인 속도의 문제 때문에 또 타이밍이 늦은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뛰어주고 이타적인 면이 있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을 통해서 토트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스카이스포츠에서 그 부분도 짚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토트넘이 뉴캐슬을 4대1로 대파했던 경기에서 쿠루세스키의 뛰어난 활약이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의 뭐 1골 2도움이라든지 히샬리송 선수의 또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노팅엄과의 경기까지 본인이 활약을 펼쳐 보였으니까 그런데요. 쿠루세스키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캐슬전에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쿠루세스키가 큰 영향을 했던 것이 뭐냐? 그 부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 10번 위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크리피어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이동해서 브레넌 존슨과 호흡을 맞추면서 10번 자리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커졌다. 그래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상대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를 가져갔던 선수가 쿠루세스키였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또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전형적인 부지런함을 보여줬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한 추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 시즌 내내 거의 평균적으로 13km를 뛰고 있는 선수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활동거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라운드 이전까지 쿠루세스키 선수가 전체 그 라운드를 누빈 거리가 무려 184.8km고요. 에버튼의 두쿠레가 184km, 맨유의 브루노 페란데스가 180.7km, 웨스트햄의 풀백이죠. 초우팔이 178.4km, 그리고 아스널의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175.1km인데 이 선수들 중에서 뭐 풀백은 전형적으로 많이 뛰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뛰니까 두쿠레, 초우팔, 라이스는 그럴 수 있는데 쿠루세스키와 브루노 페란데스는 공격 지역에서 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쿠루세스키 선수가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공을 몰고 다니는 방식이 강렬하고 또 피지컬적인 데다가 이제 몸이 크니까 이제 우악스러운 플레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움직임이 매우 영리하고 기술적으로도 탄탄하고 힘과 더불어 섬세함을 갖추고 있는 매우 특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운 선수다. 본인만의 유니크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자리에서 뛰고 있지만 꼭 플레이메이커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플레이메이커이다. 또 주로 뛰면서 뛰어왔지만 결국에는 쿠루세스키가 플레이메이커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경기 내내 가장 많은 전체 선수들 중에서 기회 창출 5회로 1위를 기록했었고 사실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선수보다 많은 오픈 플레이 기회 창출 1위를 기록했다. 쿠루세스키 선수가 총 36개의 기회 창출을 17라운드 이전까지 기록을 했고 이 기록은 2위인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35회, 3위인 맨유의 브루노 페란데스 34회, 4위인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30회보다 많은 기록이고 또 뉴캐슬의 오른쪽 풀백으로서 날카로운 크로스패스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던 트리피어의 29회보다도 많은 수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비판이 있다면 이런 활약도에 비해 충분히 이제 어시스트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시즌 총 3.28개의 기대 도움값이 있는데 그
그중에 실제로는 1개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기회 창출에 비해 도움이 부족한 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들이 못 넣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동료들이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컬럼이 나간 이후에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헤더 슈팅으로 쿠루세스키의 도움을 하나 더 늘려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찌됐거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이타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쿠루세스키 선수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이제 본격적인 박싱데이 일정으로 돌입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4일 일요일 0시 토트넘이 에버튼과 18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서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 12월 31일 밤 11시에는 올해 마지막 경기로 본머스와 홈 경기가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까지 마치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아시안컵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뒤 일정이 고비이고 또 이 일정들이 쿠루세스키가 더 힘을 내줘야 하는 경기들인데요. 1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 승리할 경우 1월 달에 추가적인 경기 일정이 나오게 되고요. 1월 15일 새벽 1시 30분 맨유와의 원정 경기로 본격적인 토트넘의 후반기 일정들이 이어지는데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잖아요. 2월 1일 새벽 4시 30분으로 확정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쿠루세스키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도전뿐 아니라 토트넘 허스퍼의 소식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